2020년 9월 6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에 대해 반대해왔지만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온갖 악담을 퍼부어댔습니다.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입니다. 라는 문장을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촉발된 갈등과 혼란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지율 추이를 봐도 이후 원망과 갈등이 불길처럼 퍼져가지도 않았습니다. 2022년 대선 전국 이후 민주당 내의 대립과 갈등이 깊어졌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입장 차이로 벌어진 게 아닙니다. 이재명에 대한 입장 차이로 벌어진 것입니다.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원망과 배신감 모두 이재명이 원인입니다.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불환빈 환불균이라는 논어의 문구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구성원들이 가난보다 사회 전반의 불평등 해소가 더 어렵다는 공자의 날카로운 시각을 인용한 것입니다. 불평등 해소가 가난 구제보다도 더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모두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것만으로 불평등이 사라지진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겪고 있는 불평등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을 면밀히 살펴 그들이 처한 불평등한 상황들을 하나하나 해소시켜 나가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을 무시한 획일적인 대응으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기본사회는 절대적인 빈곤을 완화시킬 수 있을진 몰라도 상대적인 빈곤, 곧 불평등 해소책일 수는 없습니다. 불환빈 환불균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주장에 정확히 반대되는 공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재명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과거의 이재명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뱉고 있을 모든 말, 쏟아내는 모든 글들이 이재명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배움의 깊이가 없으며 무엇보다 부패해서 무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오늘 또 검찰에 갔습니다. 네, 더럽게 추운 아침에 검찰에 갔습니다. 뭐 저희 8시 반에 뭐 8시 반부터 그 개딸들이 서초에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이재명 정작 한 10시 반쯤인가 출석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얼마나 왔나 궁금해가지고 네네. 뭐 이제 개국본 TV를 들어가 봤어요. 이제. 아, 개국본 TV요? 네, 들어가 봤는데 야 정말 셀 수 있는 수준으로 아, 네네네. 세 자리도 아니고 두 자리인데 두 자리 앞쪽 두 자리 30명에 될라나 뭐 그 정도로 와. 그 정도로 왔는데 막 무대차도 물론 있고 아, 무대차까지? 무대차 있고 그다음에 크레인도 있고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스피커 매달라고 크레인 네네네. 갖다 놓은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 이렇게 무대 장치들은 잘 꾸며놨는데 그럴 거 그냥 아싸리 그 돈은 날로나 좀 갖다 놔둔 자리지. 그 오전부터 이제 모이신 분들 보니까 또 다 연배가 또 다 이 개딸이라고 부르게 못한 연배 분들만 이렇게 3-3-5명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이 이제 보면은 이거 뭐 이제 본 내용으로 다르긴 좀 잔잔바리라 가지고 잠깐 언급하자면은 10월 26일날 이제 전북에 갔어요. 정읍. 네네. 계속 이제 민생 투어 한다고 계속 싸돌아 다니고 있잖아. 네네. 이날 가가지고 또 한심한 소리를 냈어요. 보면은 뭐 저를 잘 지켜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을 잘 지켜드리도록 하겠다.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 지켜달라는 소리 아니야 지금? 뭐 어떻게 지켜줘? 깜빵 가는 놈을.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뭐 저를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원래는 제가 여러분들을 지켜드려야 되는 건데 그렇지만은 지금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참나. 안개가 잠시 실상을 가려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안개가 거치면 실상이 드러난다. 뭐 수없이 공격당하고
공격당하고 음해당했지만 다 실체가 드러나 많은 국민이 저의 진정 성과를 인정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 비슷한 말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그건 몰라요? 아 그거 이명박 예. 그 대선 후보 경선 때 예, 박근혜랑 그 붙을 때 그때 아마 했었죠. 네. 이재명 이거 얘기하고서 누가 나에게 그러니까. 뭐 돌을 던지겠어? 그 얘기한 거죠. 이거 보면은 무슨 그러니까 이는 뭐 국민이 무슨 성과를 인정해 줘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는데 그럼 이명박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 논리면은 이명박은 심지어 대통령까지 됐죠. 됐죠, 네. 네. 됐는데도 죄가 있었단 말이지. 예, 그래서 다녀오셨죠. 다녀왔죠. 지금 예. 윤석열이 이제 뭐 자기 새 끌어들려고 이명박 풀어준 것 같은데. 예. 뭐 아무튼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좀 지켜달라고 26일 날 이틀 전이죠. 이렇게 읍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없더라. 그 옛날에 그 뭐 정치인 중에서 예. 특히 이제 민주화의 거목이었다고 하는 뭐 김영삼 대통령이나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 정말 엄청난 고초를 여러 가지 많이 겪으셨지만 예. 이렇게 대놓고 본인 자신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제 기억 속에는 그렇죠. 참 뭐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 노사모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은 그거는 감옥 안 가게 지켜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집권 이후에 있을 이제 그런 여론전에 있어서 이제 당신들밖에 없다. 네, 네. 나를 도와줄 사람 그런 의미였단 말이죠. 정작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이 검찰에서 그렇게 이제 그 검찰 새끼들이 욕 보이실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은 저를 버리셔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새끼는 참 뭐 여전히 뻔뻔합니다. 뭐 근데 그렇다 치고 네. 원래 이런 인간이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읍소를 했는데 왜 그렇게 모니터로 보니까 뭐 몇십 명, 막 2, 30명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냐고 대체. 아니, 그 버스를 안 보냈나 봐요. 아니 그 저도 좀 이제 좀 의아한 게 뭐냐면은 이거 예전에 뭐 다른 조국 집회 때도 그랬고 네네. 뭐 이런저런 집회 보면은 막 딴지 게시판만 해도 막 몇백 명, 몇천 명 나온 것 같거든. 난리 아니거든. 근데 그럼 다 어디 갔어? 글쎄요, 어디 갔을까요? 아니 또 그 게시판 분위기는 막 이낙연 대표가 완전히 막 주일놈이고 이재명을 뭐 함정에 공적 정치로 함정에 빠뜨렸다 그런 식으로 짓거려대고 있는 인간들이 막 수두룩한데. 그렇죠, 수두룩하죠. 네. 예. 걔들 왜 안 나오냐? 얘들이 그러니까 뭔가 허수는 굉장히 많은데 참 뭐 어쨌든 근데 그놈의 그 여론조사 보면은 네. 참 한심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따가 뒤에 한번 다시 얘기해야겠지만 그렇죠. 답답하죠. 당신과 그 민심의 네. 괴리가 정도가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크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그 괴리가 큰 그 지금 당심의 주축인 그 사람들이 그냥 아가리 파이터라는 소리야 지금. 지금 그 아침에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검찰 소환 그 조사 받으러 들어갔는데 검찰 소환 조사 받으러 가면 사실 뭐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만약 그런데도 표정이 되게 심하게 싸웠더라고. 그래서 뭐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렇게 내가 26일 읍소도 했는데 지켜주십시오로 말도 했는데 이 개딸들 먹고 뭐 얼마 없거든. 저쪽 사람들이 더 많아. 그리고 나름 그 배수의 진을 치지 않았습니까? 정치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나오지 말라고. 나오지 마라. 그러면서 이게 왜 토요일 날 잡았겠냐고. 토요일 날 많이 나오라고. 그 사람들 나오라고 잡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다른 그렇죠.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안 나오고 막 저쪽 사람들은 나가자면 찌짜면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집회 방해하려고 노래도 막 크게 밝은 노래 신나는 노래 막 크게 틀고 있고 저쪽에서는 찌짜면 고성 막 그러고 있으니까 아이, 진짜. 이쪽에 사람이 너무 없어 진짜로. 그래서 참 그냥 이제 어떤 이재명에 대한 저의 감정을 제껴놓고 그냥 봤을 때 참 이 개딸이라는 사람들은 참 도의가 없구나. 아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도영한테라도 좀 전화라도 한번 하지 좀 선동 좀 하라고. 그러니까 그 새끼도 그냥 뭐 지주머니 채우는 것만 할 줄 알지. 그렇게까지 못 하나 봐. 아니면은 뭐 우리 그 가장 큰 손인 예, 우리 김어준. 털 형님한테. 김어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보니까. 아니 뭐 그렇게 좀 읍소를 잘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후 되면 좀 사람들 모이려나 모르겠고 오늘 뭐 그 집회는 저기
이재명 소환 조사 끝날 때까지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예고를 한 상태인데 오늘 또 시청에서도 모이는 것 같던데 서울에서도. 거기도 뭐 이재명 관련 집회래요? 맨날 모이는 애들 있잖아요. 예. 이게 거기도 지금 이원화됐구나. 예, 이원화 됐어요. 주최 때문에 되긴 됐어요. 예. 지금 이쪽은 이제 저기 개국본 TV거든요. 서초에 있는 거는. 거긴 개국본이고 저쪽 개총수는 저쪽인 것 같던데 시청 쪽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나왔죠. 개국본을 뛰쳐나왔죠. 개국본 TV랑 또 분리됐어요. 거기도. 거기 개국본에서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고 그냥 다시 이제 시사타파로 그냥 돌아간다고 완전히 딱 분리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싸웠잖아요. 예. 그러고서 이렇게 찢어졌단 말이죠. 네네네. 새끼들 아무리 그래도 이럴 때는 힘을 합쳐야지. 대의를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 게 우리 그때 저기 개뚜껑 좋아서 서초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달리 갈 곳이 없었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정열에 밤 9시 30분에 하는 정열의 색소폰 연주 족 같은 거 그런 거 듣고 막. 아니 또 이해가 안 돼. 대체 조국 집회하는데 거기서 무슨 끈적한 색소폰 연주를 왜 하냐고 대체. 지 친구라고 시간 때우기 그딴 걸로 시간 때우기 하고 갑자기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는구만. 네,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참 이 사람들 정말 도의가 없다. 사람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왜 이렇게 온라인을 벗어나지를 못하지? 이 사람들이 오프로에 왜 이렇게 안 나와? 막 전두환 개새끼고 전두환 일당들 다 개쓰레기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보면은 저도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전두환과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의리는 끈끈한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게 장세동이거든. 아 그렇죠. 유명하죠. 뭐 전두환이 그만큼 잘 챙겨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또 어마어마하게 챙겨줬죠, 솔직히. 그런데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자기 수하처럼 부리는 그러니까 손발처럼 그렇게 따르는 사람을 잘 챙겨주는 것도 그 사람한테 나름 의리를 지키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공익적인 시각으로 보면 저 새끼들 그냥 개쓰레기들이지. 네, 그냥 조폭 새끼들이죠. 지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거 다 삑당친 돈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네네. 그러니까 쓰레기들인데 쓰레기는 쓰레기인데 지들끼리는 최소한 지들끼리라도 의리가 있더라. 근데 이거는 뭐 개딸들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뭔지 모르겠어 참. 진짜 모르겠어. 저 사람들의 실체는 대체 뭘까?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아침에 보고 있는데. 온라인 밭갈러? 맨날 밭간다고 하니까. 맨날 밭간다고 하는데 뭐 밭도 잘 못 갈려 밭간다고 하면서 맨날 욕하고 뭐 막 그러고 다니는데 밭이 갈려? 사람들 다 일배 버릇 하는데. 그게 1차 산업의 한계입니다. 이 기계를 도입해야지. 그러다 잡혀가야지 이렇게. 그래서 참 아무튼 참 망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녹음한다고 저도 옷 챙겨 입고 나오면서 또 이렇게 추운 겨울인데 참 추운 겨울 토요일인데 작년만 해도 참 달달 떠면서 나도 길거리에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구나. 저 길거리에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구나. 그래서 한편으로 되게 행복하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께 개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난방의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난방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원 계좌를 통해서 귀여운 감자님, 하얀 각설탕님, 트친 S님, 달타냥님, 퀴달리에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이고요.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최적의 견적을 내드리고 조립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 드립니다. AS와 원격 지원 및 워크브레이드도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현재 23년 1월 제2차 댓글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네, 화요일 오후 7시고요. 참여 방법은 웰컴퓨터 계정을 트위터 계정을 팔로잉 하시고 이벤트 게시물 리트윗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자동 참여가 됩니다. 네, 자동 참여가 되고 네. 추첨을 통해서 1등은 리드래곤 기계식 키보드, 2등은 로지텍 2세대 마우스, 3등은 매닉 무선 키보드. KM330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를 네.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를 판매 중에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제가 그 뭐 난방의 고마움을 느낀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네, 이번 주 들어가지고 이제 그 가스비 그 폭탄 네네.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설 전후로 해가지고 네, 아주 뜨거웠죠. 네. 근데 이제 뭐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험한 말들이 오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공격적인 담론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좀 이게 좀 언론에서도 보면은 뭐 단편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걸 좀 제대로 쭉 취합을 해가지고 이 지금까지 이 가스가 전혀 그 가스 수급이나 아니면 가스 요금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왔다라 이런 식의 맥락을 짚어주는 그런 언론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설 끝나고 나니까 네. 어제 그제 정도 해서 네. 조금씩 그래도 좀 내용이 추가된 기사들이 네. 나오긴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한동안에 이제 그냥 거의 무질성적으로 일단 정부 까고 보자. 네네. 그 식으로 뭐 이제 그 기사가 나왔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일단 가스 고지서 받아보니까 갑자기 요금이 뭐 심하면 2배까지 뛰어버리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신 거는 뭐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지만은 다만 이제 뭔가 비판을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 취지가 그렇듯이 비판을 하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이번 주에 좀 가스비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따져보려고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느새 작년이 됐는데 네네. 2022년 한 해 동안에 이제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이 됐어요. 네. 한 크게 3번 정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번 마지막에 4월에 올렸고요. 네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5월, 7월 그리고 아마 10월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인상을 했을 겁니다. 네네. 5월은 굉장히 조금 올렸고요. 네. 5월은 전기요금이랑 같이 해가지고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그 어제 그 기사를 보니까 뉴스를 하나 보니까 네. 그 인수위원회 시절에 안철수가 이제 발표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직은 뭐 공공요금 인상을 네. 염두에 두지는 않고 있다. 뭐 이제 물가 인상에 염려가 돼서 그래서 5월은 사실 거의 가볍게 지나갔고요. 네. 그때 또 이제 지방선거를 의식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6월이었으니까. 뭐 충분히 그럴만하죠. 네.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7월에 좀 오르고 10월이 조금 많이 올랐어요. 네네. 10월이 좀 많이 올랐는데 그 결과가 이제 굉장했습니다. 이제 동아일보 1월 25일 보도를 보면은 여기 그 송파구에 산다는 한 분의 네. 아파트 관리비를 네. 이렇게 그림으로 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네네. 2022년 11월에 36만 한 7천 원 정도 네네. 나왔습니다. 네. 근데 12월에 이게 75만 원이 넘었어요. 75만 7,430원. 네. 그러니까 2배 넘죠. 전달 대비 106%. 예, 전달 대비. 네. 네. 그러면은 21년에는 그러면 11월과 12월 차이가 어땠냐? 2021년 11월에는 비슷하게 나왔어요. 36만 뭐 한 1,500원 정도. 네. 네, 그러니까 뭐 앞자리 두 자리가 똑같죠. 36만 원으로 총치면 되겠네 그냥 뭐. 네. 네. 근데 이제 12월에는 42만 원 네. 정도가 나왔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6만 원 정도가 작년에는 6만 원 정도만 올랐는데 아니 22년은 더블이 돼 버렸다. 더블을 네. 넘어섰죠. 106%. 예, 더블 넘었죠. 네. 그러니까 엄청 충격적이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 제 1의 원흉이 바로 난방비였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 그 본인 고지서를 네. 캡처해서 많이 또 올려주셨어요. 네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총 오른 가스요금 인상률이 38.4%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2월 관리비랑
그러니까 12월 관리비를 2021년이랑 2022년 비교를 하면은 80% 올랐는데 그럼 38% 올랐는데 그럼 42%는 도대체 어디서 올랐냐? 그러니까 그냥 도시가스 요금 올랐어 이렇게만 기사가 끝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동아일보 기사는 여기서 그냥 끝이 났다 이거죠. 가스 요금이 한 번에 38%나 올랐다. 뭐 일단 당장 생각해 볼 순간 관리비라는 게 가스 네. 요금만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이제 전기세도 올랐으니까 네. 전기세도 들어갈 거고 뭐 수도세는 안 올랐나? 수도세는 올랐어도 겨울에는 물을 많이 쓰진 않겠구나. 네. 뭐 아무튼 전기세도 조금 반영이 됐겠죠. 전기세 인상분이. 네네. 그러니까 이 106 전달 대비 이제 106% 혹은 이제 전년 동월 대비 80% 오른 거 전부 다가 이제 가스비만 반영된 건 아니다. 뭐 네, 그렇게 네. 볼 수는 있죠. 최소한. 그래서 한겨레가 이제 1월 25일에 보도를 한 거를 보면은 뭐 그래도 좀 설명이 나옵니다. 네네. 추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11월 같은 경우는 2021년이랑 2022년이 비슷했대요. 네. 그러니까 11월은 전국 평균 기온이 역대 네 번째로 높았다는 거는 오히려 11월은 따뜻했다. 네. 네. 근데 12월은 같은 기간 역대 네 번째로 낮은 추운 12월이었다고 합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작년 22년이 2년에 그랬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21년이 상대적으로 이제 덜 추웠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게 와닿진 않아요. 왜냐하면 21년은 밖에 있었고 그렇죠. 22년은 뭐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뭐 집안에 있다 보니까 뭐 따뜻했단 말입니다. 저는 21년은 막 내복 사입고 그랬어. 그 당사 앞에 나가야 된다고 네. 내복 사입고 장갑 사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아니 근데 보일러가 솔찬히 돌았을 텐데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저는 주로 전기장판을 쓰기 때문에. 전기장판. 네. 보일러를 최대한 자제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샤워할 때는 쓰고 혼자 있으면 그렇게 돼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한겨레에서 이제 겨우 이제 설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월 사용량이 11월에 비해서 크게 늘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그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11월 전국 평균 최저 기온을 뽑아봤습니다. 네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저 기온이 영상으로 찍힌 날들이 며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한 5일 정도 네네. 있는데 2022년에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다 영하였습니다. 그 전국 평균이 그렇다는 거죠. 예, 전국 평균 네. 최저 기온이. 네네. 그리고 같은 최저 기온이라도 2022년이 2021년에 비해서 추운 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용량은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의 영향을 받은 거죠. 요금이 인상된 것과 네.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 네. 이렇게 두 가지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난방비의 상승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워낙 반응들이 뜨거우니까 네. 예, 일단 놀랍지 않습니까? 고지서가 몇십만 원이 올라서 나오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20만 원 정도 냈던 사람이 40 내라고 그러면 막 40만 원 정도. 당황스럽지 일단. 예, 당황스럽죠, 진짜. 네. 그리고 고작 12월입니다. 겨울에 거의 시작이죠. 그렇죠. 예, 그럼 1월 당장 1월 걱정되죠. 야, 1월 어떻게 버텨야 되나. 2월 달까지는 계속 추울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게 엄청난 여론이 네. 몰리게 되죠. 부정적인 여론이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윤석열 정부 여당에서는 네. 그리고 대체로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언론 몇 네. 군데에서는 네. 바로 문재인 정부의 머리채를 잡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가스 요금이 22년 동안에 오른 이유는 20년 7월부터 22년 3월까지 주택용 가스 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미수금 누적에 의한 불가피한 인상이었다. 이럴 근거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네. 약간 두 가지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퉁쳐서 한 반 정도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만 놓고 보면은 맞는 말일 수 있는데 네. 이 말이 이제 말하자면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자, 문재인 정부에서 이때 전기요금 때랑 거의 똑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막판이었어요. 막판. 네. 거리두기의 막판.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막 21년에 이제 시작돼 가지고 한창 이제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서 거리두기 간신히 이제 유지하고 있던 네. 그런 단계였는데 그래서 물가 전기 요금이랑 가스 요금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일을 못 나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당장 이 삶이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가스 요금도 그 당시에 동결을 했었습니다. 공공요금 거의 다 동결했죠 네. 그때. 네. 그래서 주택용 동결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용이 있는데 일반용은 이제 한 영업용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네. 네, 이제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네. 사용하는. 네. 그다음에 이제 산업용은 그래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네. 오른 달은 살짝 올라가고 음. 빠진 날은 좀 빠지고. 네. 네, 그래서 산업용 요금만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네. 그렇게 21년 한 해를 보내고 네. 그다음에 22년 초까지 그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22년 3월까지 네. 이제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표는 나중에 제가 게시판에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표를 보면은 이제 문재인 이제 2014년부터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국에서 수입할 때의 가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국제 그 천연가스 가격이 나타나는 게 크게 세 시장이 있어요. 네. 이제 유럽 시장이 있고 네. 유럽 시장이 그게 TTM이라고 하던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랑 일본 이 두 나라가 거기에 이제 대만이랑 중국까지 포함하면은 네. 이 네 나라가 전 세계 LNG 수입 양이 거의 짱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대만까지 해서. 네네.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따로 또 시장이 하나 매겨져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JK임이라고 하는데 뭐 재팬 코리아 마커인가 이제 그 약자일 겁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의 LNG 수입 가격은 이쪽 가격을 보는 게 아마 제일 정확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제 이 가격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investing.com이라는 곳에서 JKM 선물 가격을 네. 이제 2014년 7월부터 이제 월별로 해가지고 네. 모은 다음에 네. 그거는 이제 달러로 돼 있거든요. 달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게 BTU라고 해가지고 네. 그 에너지 단위입니다. 네네. 영국 것들이 쓰는 에이. 밀리언 BTU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단위를 또 맞췄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메가줄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네. 메가줄당 이제 원입니다. 가스가 그러니까 가스 자체 용적이 아니라 가스의 열량으로 표시를 하는구나. 네네. 이제 그러니까 열량이죠, 열량. 네. 용적이 아니라. 네, 처음에는 부피였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2000 몇 년까지였지? 이게 저는 액화 가스의 부피로 네, 원래는 이제 기름 배럴로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는 줄 알았더니 세제곱미터가 네. 원래 가격이었는데 네. 이게 2013년 4년부터 네. 그때부터 이제 메가줄당 원. 혹시 이제 이런 단위에 좀 익숙하시지 않으실 청취자분들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네. 높아심에 이제 비율을 들어드리자면은 우리 보통 이제 고깃집 가가지고 돼지고기 한 근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단위가 바뀐 거예요. 돼지고기 1000칼로리였지만 주세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2013년부터 이렇게 된 건데요. 그 전에는 이제 그 가스 부피로 한 거죠. 근데 네. 이제 부피로만 하면은 이게 뭐 거의 이제 일정한 품질로 팔게 되겠지만 가스마다 사실 약간 품질, 기름도 서기도 다르지만 얘를 태웠을 때 나오는 열량이 이제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연비 상관없이 네네네네. 연비 상관없이 그냥 칼로리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네, 그래서 2013년부터 이제 메가줄 단위로 이제 했는데 네. 이 국제 가격을 비교할 때는 뭐 메가줄 단위 굉장히 이제 맞출 수는 있고요. 네. 단위 환산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지나간
월 평균 환율 네. 그거를 이제 곱해가지고 이거 좀 굉장히 복잡했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데이터만 구하고 나면은 네. 엑셀이 다 해주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 일단 기입을 해야 되잖아요. 월평균 환율이랑. 예. 다운 받을 수 있는 건 다운 받고 네. 그거 좀 피곤하셨겠는데. 조금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이 그래프 나름 좀 귀한 그래프입니다. 환율까지 곱해서 보여준 거는 일단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웬만한 기자들도 잘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네. 아주 귀한 그래프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2014년은 이제 박근혜 정권이었는데 네네. 2014년 앞에는 말이죠. 네. 이명박 정부 끝나고부터 가스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이 돼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용 요금 같은 경우는 연평균 2010년부터 기준으로 하면은 네. 연평균 7%씩 꾸준히 2010, 2010, 2011, 2012, 2013, 2014까지 네네. 인상이 됐었습니다. 네. 산업용 같은 경우는 한 8.2%인가? 8.9%? 뭐 그 정도. 빡세게 올라갔네요. 예. 빡세게 올라갔죠. 산업용도. 그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오른 거니까. 네. 그럼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네네. 있었죠. 네네. 그때 이제 환율이 무지막지하게 치솟고 네. 그다음에 아마 그때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죠. 예. 다 올랐죠 뭐. 예, 가스 가격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는 똑같이 했어요. 문재인 정부랑 거의 동결, 완전 동결은 아니고 살짝 오르긴 했는데 거의 동결 수준으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상만. 일단 틀어 막아놓고 이제 네네. 그걸 시차를 두고 이제 슬금슬금 이제 쭉쭉 풀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네. 이제 해소하려고 했던 거네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그거를 하려고 했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가스 요금이 좀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산한 그 가스 요금이 2021년을 보면은 딱 오르기 전 최저점이 2021년 2월입니다. 네. 21년 2월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이때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국내 판매되는 도매 요금, 네. 주택용 도매 요금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두 개가 서로 딱 만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21년 6월이에요. 네. 6월에 거의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도매 요금이 똑같아진다는 거는 판매 요금이랑 그러니까 수입 가격이 도매 요금이랑 같아진다는 거는 네. 도매 요금에서 거의 진짜 딱 이익이 하나도 안 붙이고 노마진이라는 소리죠. 뭐. 네, 노마진 돼버린다는 그런 얘기죠. 진짜로 미치고 장사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후반기 때부터 압력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사실 제 계산에 의하면은 한 여름부터 2021년 여름부터. 네, 21년 여름부터 그보다 살짝 빨리 압력이 오기 시작했겠죠. 네네. 네. 조금씩 이제 파는 게 손해가 된다. 이런 느낌이 딱 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단은 표를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6월에 이제 주택용 도매 요금이 메가줄당 12.93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추정하는 수입 가격이 메가줄당 14원. 그러니까 6월부터 이제 딱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평소 같았으면은 원가 상승을 반영을 가격에 했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주택용에는 반영을 안 시키고 산업용은 약간. 네. 그래서 산업용은 약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뭐 많이는 아니지만 주택용도 산업용만큼 살짝 반영을 했으면은 뭐 그러면은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가 어느 정도 좀 줄지 않았을까. 네네. 지금 한 8조 얘기하거든요. 8조 7천억 네. 다 합쳐서 네. 22년 것까지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안 커지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21년 이제 하반기 때 이제 논의를 보면은 산업부에서는 산업부는 항상 이렇게 그래도 가스공사 쪽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네. 뭐 한전 얘기도 잘 들어주죠. 네네. 요금 인상이 이제 필요하다고 네. 했었는데 이제 기재부에서는 곤란하다 동결하자. 이때 홍남기 부총리. 네. 자, 서울경제 21년 10월 11일 기사에 따르면은 기재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을 걱정해서 동결했다고 합니다. 네. 이때 이제 21년 3분기 물가 상승률이 2.6%였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미국 연준도 그렇지만 한국은행에서도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였기 때문에 2.6%는 이미 그거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스요금 인상 때문에 이거보다 더 올라가는 거는 조금 곤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가스요금 오르면 사실 다른 것도 같이 오르거든요. 그렇죠. 뭐 철도도 네. 있고 다른 이제 다른 공공 요금들이 같이 이제 인상할 동반 인상 그렇죠. 인상하게 되는 거죠.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최종 소비자 물가까지 인상될 수 있으니까는 뭐 기재부에서 동결시킨 것도 이거는 나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코로나 시국이었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재부의 의견처럼 이거를 22년에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를 풀 거고 백신 접종률이 나면은 그리고 전 세계도 봉쇄가 어느 정도 풀려서 이제 경기가 돌아가기 시작할 거니까 2022년에는 네. 그러니까는 21년에서 22년으로 미룬 겁니다. 네. 네. 이걸 왜 뭐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스요금을 동결시킨 여파가 지금 오는 건 맞다. 근데 그건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니라 코로나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 그러니까 정확한 분석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별일 없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떠받쳐 주는 거지. 예, 소득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으니까 뭐 회사도 좀 매출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또 뭐 반등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그전 억눌렸던 것들이 터지면서 네, 그렇죠. 그런 이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는데 근데 푸틴 개새끼가 이게 큽니다, 진짜. 크죠. 제표에서도 나타나지만 22년에 한 번 오른 것만큼 그보다 더 올라요.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얘네가 국제 가격이 10원이 안 될 때 한 7원 정도 메가줄당 한 7, 8원 정도 되다가 네. 21년 막판에 네. 이제 30원이 넘는단 말입니다. 메가줄당. 그때부터 이제 위기 상황이 그때는 전쟁 터지기 직전이었으니까. 네네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처음 이제 첫 고점이 나온 게 한 9월 정도.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니까 더 오르죠. 네. 11월 비싸고. 근데 네. 이때도 30원과 40원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전쟁 딱 터지고 네. 전쟁 터지고 나서는 이게 이제 60원, 70원까지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따블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 예. 그러니까 푸틴 죽일 놈 소리 나오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푸틴이 천연가스 공급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야, 너 러시아 경제 봉쇄, 예? 미국이랑 같이 경제 봉쇄해서 빨리 전쟁을 멈추게 하겠다고 하니까 러시아는 야, 가스 안 준다. 그렇죠.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는 유럽에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 니네 가스 안 받고 우리 살 길을 찾아볼게 하고서 다른 데서 이제 가스를 쫙 끌어 모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겨울에 사용할 가스를 미리 비축하기 위해서 쫙 사들이니까 수요가 이제 공급은 주는데 이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 버리니까 그렇죠. 가격이 뜰 수밖에 없죠.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뛴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은 영향을 좀 덜 받는데 미국은 자체 그 천연가스 생산이 있는데 네. 우리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럽 시장의 가격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시장 가스 가격이 확 올라가면서 동북아시아 지역 가스 가격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네, 네. 네. 그런 다음에 미국이 이제 금리 올리면서 네. 환율까지 덩달아 뛰어버리니 뭐 이중고를 제대로 느낀 거죠. 네. 그래서 이게 70원 가까이 네. 고점을 찍어버린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다행인 게 이제 유럽이 겨울이 좀 따뜻해서 가스가 이제 충분히 모인 상태에서 가스 수요가 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환율도 좀 안정됐죠. 네, 네. 그래서 가격이 다시 이제 12월 근처 와서 내려온 겁니다. 좀 내려왔죠. 네. 예. 하지만 먼저 올랐던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문재인 정부 때 그 10원 메가줄당 10원이 안 되던 그때 수준으로 내려오려면 아직 한참 남은 그렇죠. 겁니다. 그때에 비하면 아직까지 한 대여섯 배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문재인 정부 그 안정 한 네다섯 배 정도. 예. 한참 안정적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최저가 시절이면 그러고 한 네다섯 배 정도 되겠구나. 네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걸 문재인 정부 시절의 시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 시기에 동결시킨 여파를 지금 맞는 건 맞다.
네네. 하지만은 요인은 문재인 정부가 동결시킨 게 요인이 아니라 동결시킬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그 뒤에 국제 가스 가격이 폭등하게 된 이유는 푸틴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뭐 코로나는 잡을 멱살이 없으니까 바이러스니까 뭐 네, 굳이 맞아요. 잡으려면 중국 놈들 멱살을 잡아야 할까. 근데 그것도 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머리채를 잡을 거는 푸틴이지 푸틴. 네. 푸틴 잡아야죠. 그 이제 윤석열 저 EU 가가지고 막 러시아 욕도 잘하고 그랬잖아. 이럴 때 야지 이 새끼가 말이고 쓸데없이 그 대통령님한테 괜히 지랄하고 있어. 나중에 근데 전쟁 끝나면 또 러시아 가스 좀 받긴 해야 되니까. 가까운 데서 편하게. 아니야 지금 상황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우리 막 그 러시아 공격하려고 폴란드에 무기 팔아먹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아 그건 이제 방어용. 폴란드 살아야 되니까. 자 어쨌든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네, 실드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이었고, 근데 그쵸. 대외적 악재가 너무 한꺼번에 찾아왔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계획이 크게 어그러졌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딱 정권을 넘겨주기 직전에 네. 4월 요금은 이건 도저히 압력이 너무 크니까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네. 어느 정도. 네. 약간이긴 하지만 네. 일단 신호탄을 딱 올렸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5월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바톤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과연 22년에 이렇게 급하게 가스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느냐? 네. 이거를 이제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음. 아까 이제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가스 요금을 거의 동결에 가깝게 네. 매우 최소한 정말 최소한으로 인상을 했어요. 이때 이제 뉴스를 하나 볼게요. 이투 뉴스라는 그 인터넷 언론인데 네. 여기 이제 사설이 있습니다. 이 사설 제목이 네. 또 지켜지지 않는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쓰여진 건데 네. 여기에 그 이명박 정부 때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원료비 연동제를 지키지 않고 이제 가격을 최소한으로 억눌렀다. 인위적으로 억눌렀다는 얘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안 올려주면 되니까. 네. 전개랑 똑같습니다. 네. 네, 정부 이제 최종 그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스공사 그 누적 미수금이 2012년에 5조 5,35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뭐 네. 지금 8조 그러는데 이거 환율 따지면 이때 이게 더 컸을 것 같은데 5조 5천억이면은. 일단 이거는 원하니까 환율을 생각 안 하고 네. 그냥 그 돈 가치로 따져도 돈가치로 따져도 네. 뭐 이때 5조. 10년 전이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이때 이후로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는 사실 LNG 가격이 하락 후 안정세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가스 요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4년 12월까지 쭉 올립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을 기준으로 이제 보면은 2014년 12월에는 총 42%가 오른 겁니다. 네네. 그래서 연평균 한 7.7%, 주택용은 7.7%, 산업용은 연평균 8.45% 네네. 이렇게 올려왔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딱 2014년 넘어가고 나서 쭉 끌어내립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뭐 미수금 갖고 이제 네. 안정이 되니까 네. 쭉 내립니다. 그게 네.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올렸으면은 앞에 그냥 바짝 올라가는 거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것처럼 일단 처음에 참고 네. 나중에 이제 슬슬 올린다. 네. 그래도 한 7, 8%씩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한 번에 올리는 미친놈이 어딨어. 네. 야 나중에 나눠서 올렸어야지. 네, 그 예시를 하나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 네. 7, 8% 이것도 사실 만만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이명박 때랑 지금 상황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명박 때는 그 가스 공급 자체가 문제가 됐던 건 아니잖아요. 애초에 이때는 네, 그냥 비쌌었죠. 그냥 서브프라임 서브프라임이 아니지. 네, 맞습니다. 서브프라임 맞나? 예. 서브프라임 맞나? 2008년이니까. 네네. 서브프라임 터지고 모기지른 사태 터지고 나가지고 이제 돈이 안 도니까 돈이 씨가 말라서 가스값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단 말이지. 그 코로나로 그렇게 됐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예. 가스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고. 푸틴 개새끼가 네. 그러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지금 상황은 더블 악재일 수 있는 거고 과거에 네. 비해서도.
그러면은 뭐 윤석열 정부가 이제 뭐 위기 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고 이렇게 종래 안 하던 급작스러운 인상을 했다는 게 뭐 그 가스비 내는 입장에서는 지나갔지 뭐 막 짜증 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단순히 이 정부가 뭐 일을 지랄맞게 한다라고 탓할 수만도 없는 거기도 한 거죠. 네. 알고 보면. 이게 이제 미수금으로 비교를 해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얘네가 이명박 때 5조 5천억 이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 2년 반 정도 쌓인 게 5조 5천억인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 뭐 21년 우리는 한 1년 반이거든 지금. 네네. 21년 한 절반부터 네. 22년 1년. 네. 그러니까 이때 생긴 미수금이 8조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크죠. 짧은 기간 네. 동안 좀 더 많은 양이 생겼기 때문에 네네. 이게 좀 빡세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일단 액수 자체가 크다. 네.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이 됐잖아요. 네. 사실 금리 이명박 때 금리랑 지금 금리랑 기준금리로 비교를 해보면 비슷해요. 오히려 이명박 때가 좀 더 높긴 해요. 네네.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높았다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니까 네. 할만한데 네. 이런 느낌이고 우리는 1% 근처에서 지금 3점 몇 프로까지 올라오고 네. 뭐 대출 금리는 이제 그보다 높잖아요. 네네. 6, 7%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좀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감당해야 되는 부채 이자가 더 커지겠구나.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만만치 않죠. 그리고 이제 이 원료비 연동제를 거의 최초로 네. 위기 순간에 유일하게 지킨 정부가 윤석열 정부인데 네네. 뭐 장단점이 있죠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올렸으면은 나중에 떨어질 때 빨리 내려라. 네. 이렇게 멱살을 잡을 수는 압박을 있죠. 잡을 수 있죠. 예. 네. 압박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뭐 이 윤석열 정부도 나름대로 만약 자기 합리화 논리를 펼친다면 뭐 그런 거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박근혜는 못 내렸잖아. 네. 처음에 못 내렸잖아. 한참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후반에 이미 가스 가격이 내려가 있었는데 네. 계속 이명박 정부 후반에도 계속 올리고 네. 박근혜 정부 한 2년까지도 네. 2014년까지니까 네. 2년이죠. 네.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내려줬죠. 그러니까 그 미수금에 의한 손실분을 다 떼올 때까지는 일단 조금씩 계속 지속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네네. 그게 이제 나눠 맞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뭐 선택의 방법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과감하게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완전히 그 평가까지 저도 못 내리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과감하게 인상을 했어요. 네. 그렇다고 뭐 다 인상한 것도 아니고 네. 그건 나중에 또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산업용 요금 인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주택이랑 일반용 요금은 거의 동결을 시켜놓고 산업용은 조금씩 산업용 요금만 올렸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전기에서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전기 사용의 대부분은 산업용이거든요. 네네. 막 고전압 전기 쓰고 막 이렇게 쓰니까. 근데 가스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가스는 이거 저도 이게 처음 알게 됐어요. 당연히 산업용이 전기처럼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가스 수요는 이제 주택과 일반용 이거를 합쳐가지고 민수용이라고 하는데, 네네. 네, 민수용이랑 그다음에 산업용이랑 네. 거의 5대 5입니다. 네. 저는 산업용이 더 적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산업용 꽤 네. 쓰긴 쓰네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4.5 대 5.5 정도로 민간이 조금 더 높거나 아니면 거의 5대 5거나. 네.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산업용만 이렇게 인상시켜가지고 가스요금 손실을 줄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확실히. 네, 네. 그래서 약간씩 나눠 먹어야 된다. 네. 자, 그다음에 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참 좋은 훌륭한 업적입니다. 카타르와 네. 2025년부터 한 20년간 연간 200만 톤의 그 액화 천연가스 도입을 네. 2021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했으니까 야 윤석열 정부에서 카타르
가스 싸게 들여가지고 하면 인상 요인이 없는데 괜히 쳐 올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멱살을 잡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일단 카타르에서 수입이 되는 게 2025년부터입니다. 네, 네. 네, 이때부터 이제 2044년까지가 네. 이제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네. 예, 그래서 현재 가격에 영향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200만 톤이 그렇게 넉넉한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200만 톤 그럼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봐도 뭐 200만 톤 가지고 누구 코에 묻히나 그런 생각 드는데. 아 호구맨님은 그래도 예전에 그 정유회사 쪽 네. 관련해서 아마 일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래서 좀 이게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일반인은 예 저도 이렇게까지 턱없이 모자라는 건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연간 수요가 3,359만 톤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200만 톤이면은 이제 여기서 한 5.9%, 예, 10%, 10분의 1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네. 가스요금 가격 낮추기에는 모자르죠. 네. 네.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이것도 그리고 그 뭐 의미가 크죠 사실은. 야 크죠. 네. 네. 기존에 이제 들어오지 못했던 그 수입선을 뚫은 거니까 말하자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트기 시작하면 뭐 또 물량도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언제든. 네. 그리고 이제 이 기사에서 빠진 내용은 가격은 아직 정확하게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다 비싸게 사고 있는데 한국은 계약했으니까 싸게 가격을 딱 정해놓고 고정된 가격으로 200만 톤을 가져오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게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선주문하면 보통? 그러면은 사실 이 21년 당시보다 뭔가 비싸게 안정적인 가격을 잡아놓을 겁니다. 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네. 네. 카타르도 그렇게 호구는 아니잖아요. 네. 막 유럽에 가면은 막 5배 비싸게 팔 수 있는데 한국에다가 계약했으니까 계속 이 가격에 만약에 뭐 10원에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너무 엄청난 손해죠. 뭐 그럴 수는 있죠. 그 저기 우리나라 무기들을 중동에 지금 점점 많이 내다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이면 계약 차원에서 그럼 예 추가 옵션이 뭐 붙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무기 팔 때 좀 잘해줄게. 네, 뭐 그런 식으로 옵션 1개 붙이고 2개 붙여주고 뭐 AS 확실하게 해줄게. 뭐 그런 식으로 기술도 이전해주고 뭐 그렇게 뭐 딜 쳤을 수도 있죠 충분히. 네네. 그래서 그런 딜이 있으면은 네 좋은 거고요. 네. 자, 근데 이거보다 뭐 그래도 훨씬 의미 있는 계약이 또 문재인 정부 때 있었습니다. 2019년에 미국이랑 계약을 했는데요. 네네. 계약 기간은 이것도 2025년부터네요. 이제 2025년부터 15년까지고 여기에다가 3년 연장, 판매자가 3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장 18년까지 네. 수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물량은 이게 연간 158만 톤 잡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뭐 한 5%예요. 네. 5% 정도인데 기존에 이제 수입하고 있던 양들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더해지면은 2025년에는 미국산 천연가스 비중이 22.8%에 달할 것이라고 당시 산업부에서 전망을 했어요. 이 정도면은 좋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 좋죠. 4분의 1 수준이니까 거의. 네. 이거는 확실히 의미가 있는. 네네. 그리고 미국산 천연가스가 다른 쪽에 비해서 훨씬 가격이 변동성이 적습니다. 이거 굉장한 메리트예요. 그렇죠. 네. 스테이블하게 그렇게 쭉 끌어올 수 있으면은 그만큼 좋은 게 없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다시 한번 갑자기 돌아가지만 문재인 정부 멱살 잡지 마라 이것들아. 푸틴 머리채를 잡으라고. 푸틴 머리 다 싹 뽑아버려. 그러니까 푸틴 그 머리카락이 약점인 것 같은데 푸틴이 약점이 2가지가 있거든. 네. 그 머리숱 없는 거랑 계속 키높이 신어. 맨날 그 키높이 신고 다니면서 맨날 옆에 모델 같은 여자들 끼고 다니더라. 네. 윤석열 정부를 실드치는 과정에서도 문재인 정부 실드가 자동으로 쳐지는. 네. 네. 어쨌든 근데 당장은 가스요금 인하가 쉽지는 않아요. 지금. 어쩔 수 없죠. 네. 네. 상황 자체가. 그래서 23년에 그 22년에 고점 찍은 거에 비해서 많이 내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딱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그 가격을 회복했기 때문에 내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 전에 일단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동결했던 그 미수금 문제가 아직 남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게 빠른 요금 하락은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네. 한국만 그럼 이렇게 오르냐? 이게 이제
어디야 연합뉴스에서 26일에 보도를 했는데요. 네. 한국가스요금 주요국과 견져 보면 미국, 영국, 독일보다 낮은 편이다. 네. 이제 그래서 이 연합뉴스에서 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요. 네. 한국이 2021년 1월에 비해서 2022년 10월이 네. 요금이 얼마 정도 올랐냐면은 16.2원에서 22.2원으로 한 6원 올랐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보겠습니다. 네. 미국은 같은 기간에 10.4원에서 네. 26.1원이 됐어요. 오씨. 미국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네. 근데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네. 영국 갑니다. 네. 영국은 16.3원에서 44원이 됐습니다. 오씨. 장난 아닌데. 네. 여기서도 놀라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독일 갑니다. 네. 독일은 원래 비싸요. 23.4원이었어요. 네. 얘네가. 네. 근데 얼마 됐냐? 83.7원 됐습니다. 네, 독일이 짱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막 핵발전소 다시 돌리네 만에 그러고 있지. 네,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25.1원에서 56.6원. 뭐 그러니까 오른 비율로 보면은 뭐 미국이랑 좀 비슷한 정도? 네. 미국도 미국보다는 조금 덜하네. 네. 미국도 우리보다 더 올랐잖아. 네. 그러니까 한국이 그래도 선방했다. 음. 네,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얘기할 때 네. 다른 나라 존나 올랐어. 야, 네. 한국은 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뭐 이거랑 거의 비슷한 구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저기 남방 쪽으로만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가스 효율을 상당히 그러니까 효율 높게 가스를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야, 우리 온돌 방식. 예, 그 보일러 돌리고 하기 때문에 네네. 저기 뭐 스팀 돌리고 하는 데보다는 훨씬 그 난방하는 데들은 가스를 적게 쓰면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기술적인 바탕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죠 사실. 그래서 뭐 일단 너무 올랐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욕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일단은 오른 이유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네. 네. 그냥 마냥 뭐 윤석열 정부가 무턱대고 올린 것도 아니고 네. 이게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매도 먼저 맞을 것인가 아니면 뭐 짧고 굵게 맞을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네. 가늘고 길게 맞을 것인가 그 차이이기도 한 거니까 뭐 그렇죠. 근데 당장 이제 막 요금 2배씩 떼어버리면 그걸로 빡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건 저도 뭐 돈 내고 사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뭐 이해는 하는 게 저도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한편으로 보면은 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면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무턱대고 그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 근데 다만 이 새끼가 문재인 대통령이 머리채 잡는 거 이거는 진짜 또 얘도 지금 대단한 소리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푸틴 머리채를 잡으라고. 네. 아이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25년부터는 훨씬 더 그렇죠. 안정적인 네. 가격의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 그렇죠. 이거 왜 하셨겠어요? 탄소 중립하려고 석탄 사용량 최대한 줄이고 예? 그다음에 뭐 원자는 적당히 뭐 하려면 하고 신재생 에너지 더 비중 높이고 천연가스 사용해 가지고 그렇죠. 미세먼지도 줄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멱살을 얼마나 많이 잡혔습니까? 그놈의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다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의 에너지 방침을 정책을 딱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 뭐 괜히 이걸로 뭐 지금 뭐 문재인 정부 깐다고 윤석열도 별로 뭐 득보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딱히. 걔네니까는 뭔가 맞으면은 뭐 방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예. 그러니까 맨날 내가 해주는 거 같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새끼야 돈 주고 이거 사가 이 새끼야. 그래프 저거 그래프 내가 하나 줄게. 그래프 저기 국힘당 새끼들 받아가려고 그러면은 10만 원씩 내고 받아가. 그걸로 BC님 고기 사줘야겠다. 아니 얘네들은 뭐 이게 할 줄 아는 애가 없냐.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거 뭐 윤석열 정부는 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사실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방어해야 될 것도 사실 민주당이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네. 민주당도 뭐 하는 거 없죠. 네. 야, 얘로 사가 이 새끼들아. 그 저기 뭐 전기세 인상에 관해서는 얼마 전에 뭐 하나 내긴 했더라. 그 저기 뭐야 그
무슨 모임? 사이제. 예, 사이제에서 하나 네, 뭐 사이제에서 이제 와서 네, 뭐 이제 갓 만들어졌으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라도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것도 우리가 다 했던 얘기 아니야. 그렇죠. 물론 네. 신통한 얘기는 없었고. 네. 저희가 빨리 했죠. 네. 우리가 훨씬 빨리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정작 그렇게 제대로 된 잘 짚어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을 지가 하겠다고 간만에 등판하신. 네, 무려 네. 요새 이제 뉴스공장 그 김어준이 TV에서 뛰쳐나오고 나서 네네. 새로 만든 그 가짜 뉴스 공장에 네. 또 출연하시더라고. 고정으로 나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거의 고정으로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제 뭐 너무 이제 제가 너무 존경하다 못해서 더 존경하긴 싫어가지고 네. 안 보고 있었는데 네. 또 어떤 분께서 네. 트위터에 네. RT를 해주셔가지고 네. 이 최백은이 실드 잘 친다. 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지고 네. 내용을 요약을 해주셔서 네. 안 그런데 가뜩이나 그 옛날처럼 TBS 때는 전문 서비스가 이렇게 돼서가지고 네. 굳이 소리를 안 듣고 그냥 눈으로 이렇게 싹 보면 그렇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알 수 네. 있었는데 요즘은 좀 힘들거든요. 아유 들으셨구나 그래가지고 간만에. 네, 그래서 거의 뭐 전문 서비스에 준하는 네. 훌륭한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네. 우리 교수님 모처럼 만져드리게 됐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네네. 네. 그래서 실드를 이제 최백은 교수 실드 이렇게 칩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가격을 안 올려서 지금 올린 거다? 이제 뭐라고 실드를 쳤냐면은 네. 최백은 교수는 당시 국제가스 가격이 올랐던 것은 맞지만 우리가 환율 방어를 잘해서 환율은 훨씬 떨어져서 올릴 필요가 없었다. 네. 제가 이제 수정해드리겠습니다. 네. 환율 방어를 잘 했다기보다는 네. 그냥 상황이 좋았어요. 네. 네. 무역 수지가 계속 흑자인 상황이었고 그렇죠. 네. 달러와 그때 약세였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그냥 유리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환율과 가격을 이제 모두 가스 가격을 고려를 하면은 가스 가격은 그냥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최백호 교수는 뭐로 이거를 붙여 먹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환율 방어를 실패했다. 그래가지고 가스 가격 그거를 감추려고 네. 가스 가격을 올리는 거다. 네.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하더라고요. 아. 굉장히 네. 희한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산업용 가스비를 올려서 지금 가게용 가스비를 올리는 거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21년에 산업용 요금만 이렇게 변동을 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정부는 그거 균형 맞추려고 주택용 올리는 거다?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자, 최백은 교수의 실드를 보겠습니다. 친기업 정책으로 산업용 가스비가 가계 가스비보다 한참 낮았었다. 네. 이것을 형평에 맞게 올린 게 문재인 정부다. 또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 퍼뜨리네. 네. 제가 2008년부터 2022년까지의 가스공사에서 올린 요금 기준표를 싹 다 제가 네. 모아서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2008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는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 대비보다 싸긴 싼데 네. 89에서 97% 수준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거의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싸요, 약간. 네. 네. 뭐 친기업 정책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글쎄요, 저는. 뭐 그래도 중개비라고 칩시다. 일단 산업용이 쌌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잠깐 그거보다 좀 더 낮을 때가 있었어요. 한 네. 81% 정도. 네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올려가지고 산업용 요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택용보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네. 주택용보다 80.8%더 비쌉니다. 1.8배라는 얘기죠. 네. 이게 무슨 친기업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친기업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는 문재인 정부 때 올렸으면은 윤석열 정부는 더 올렸어요. 가격으로 알려드리면은 지금 뭐 최근에 1월 넘어오면서 산업용 요금 조금 깎아줬거든요. 네. 그래도 비쌉니다. 31원인가 그런데 네. 31원대 20원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1.5배 비싼 거 아니야. 아직도 비쌉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뭐 윤석열
친기업이라 잘하면 모르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그냥 뭐 윤석열 정부 친기업 정부라고 하시지 마세요. 산업용 더럽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프레이밍질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에너지 전반에 관해서 어떤 그 산업계에 대한 그 근거 없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잖아요. 뭐 전기도 네네. 그렇고, 그렇죠. 뭐 지금 가스도 그렇고. 네네. 아니거든 사실은. 네. 2022년 12월에는 그 12월에 가격이 주택용이 한 17원 정도 돼요. 네. 산업용이 33원이에요. 거의 두 배잖아요. 두 배네. 그거 조금 깎아준 거예요. 33원에서 네. 30원 정도? 31원인가 30원? 네네. 그 정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최백은 정말 좀 이거 좀 아무 근거도 없이 막 씹으려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진짜로 뇌피셜로 돌리는 거 아니야? 거의 그냥? 아니 근데 뭐 가져는 놨더라고. 그 요금표랑 이런 거 갖다는 놨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일부만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얘기를 해요. 참. 그럼 최백은 이제 윤석열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네. 실드 같지도 않은 실드 문재인 정부 실드 치고. 네. 자 윤석열 정부 왜 이렇게 가계용 가스비를 많이 올렸냐? 네. 산업용 더 올렸다니까 죽을라고. 자 작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가스비가 올랐을 때 윤공갈이 올렸어야 했는데 안 올렸다. 지방선거 의식해서 안 올렸다.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니까 이제 겁나게 올렸다. 그래서 자기네들 경제 정책을 실패해가지고 환율 방어를 못해서 환율까지 높아지니까 이렇게 누적된 거를 서민들 조지려고 무작정 43% 올렸다. 이게 이제 최백은 교수 얘기입니다. 한 번에 올린 것도 아니고요. 환율 방어도 실패했다고 할 수도 없지. 국제 네. 상황이 그런 건데. 뭐 10월 달에 가장 많이 올렸는데 일단 5월, 7월, 10월 이렇게 세 번에 올렸습니다. 네. 5월에는 3월 대비해서 말씀드리면은 5월에는 12.8% 올렸어요. 그 다음에 7월에는 거기에 한 10%, 9% 더해가지고 21.4% 올렸고 네. 여기에 한 또 20% 더해가지고 10월에 42.3% 그래서 22년 총 올린 게 42.3%인 거예요. 네. 네네. 그러니까 뭐 선거를 뭐 약간은 의식했겠지. 근데 5월에도 올렸다니까 12.8%. 근데 티가 안 나요. 왜냐면 5월엔 가스 많이 안 쓰잖아. 그렇죠. 따뜻해. 네. 그때. 네. 그러니까는 티가 안 납니다. 올린지도 모르지 사람들이. 근데 이제 10월에 올리면 아까 같이 이제 추우면은 11월 때는 다행히 티가 안 났죠. 역대 네 번째로 따뜻했으니까 11월이. 근데 12월에 역대 네 번째로 추운 그런 겨울을 얻어맞아가지고 네. 이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리고 10월에는 뭐 그때 뭐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뭐 좋았나? 그러니까. 뭐 굳이 얘네가 자해 정부야? 10월에 그럼 굳이 가격을 왜 올렸겠어요? 그러니까. 인기 끌려고 했으면. 뭐 굳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따져보자면은 이것도 결국 이재명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래서 이재명이 그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낮잖아요. 네네. 근데 그 반등을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다 흡수를 해버렸으면은 눈치 보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면 또 민주당이 뭐 정책적으로 뭔가 큰 소리도 좀 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었는데 민주당도 지금 똑같이 못 주워 먹고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네.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네. 그러고 그냥 질러버릴 수 있는 거야.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환율이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국제 상황이 그런 거라고. 코로나 때문에. 네, 그냥 미국이 제일 잘 나가서 그래요. 걔네가 경제 상황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기준금리 뻥뻥 올리니까, 그렇지. 돈이 미국으로 다 쏠리잖아요. 쟤들 코시국도 돈 뿌린 거 좀 회수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막아? 그러니까. 똑같이 막으려면 우리 금리 더 올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지금 기준금리 만약에 한 5% 되면 그러면 우리 버틸 수 있을까? 나는 그리고 지금 제일 의아한 게 최백운 씨가 왜 환율 이야기를 하죠? 최백운 씨 논리대로면은 우리 원화 존나 찍어내가지고 가스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맞습니다. 최백운 국채 발행해가지고 맨날 거짓말만 하는 이 대머리 새끼야. 네가 말한 대로 하면 되잖아. 네 맨날 그돈 왕창 찍어내가지고 기본소득 다 뿌리면 된다면 그 돈 왕창 찍어가지고 가스도 사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경제학 교수가 이렇게 프레이밍지를 경제학 아닙니다. 경제사학입니다. 경제사학. 네. 경제 좆도 모릅니다. 아니 근데 경제사학이면은
경제의 역사를 빠삭하게 알 텐데. 그런 것 같지도 않아. 어디서 뭐 야매로 교수단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보통 한 대학원생만 돼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확실히 지성인이다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이게 좀 논문 써본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말을 할 때 근거를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그 습성이 생기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또 나름 해외 박사거든. 미국에서 땄거든. 미국이면 더 빡세게 따야지. 그러니까 빡세게 땄을 텐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시고 계시는지. 그러니까요. 이게 참 저는 최백은한테는 정말 그 지성인의 풍모가 안 느껴져요. 진짜로. 근데 뭐 최백은만 그런 건 아니지. 지금 저쪽 진영에 많은 사람들이 좀 유시민도 그렇고 나임내 하는데 보면 얼척도 없는 거 가지고 뭐 근거도 없는 소리 하고 그러고 있으니 그렇긴 하다 사실. 아이고 참. 너무 쉽게 까이지 않습니까? 난 이렇게 표 한 번 만들어 놓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방송했던 거 다 모아서 보면은 단 하나도 이 실드를 잘 쳤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1g도 없습니다. 이게. 근데 또 이거 주워 모아가지고 또 저 털빠들은 또 막 이 말씀은 무슨 성경 말씀 삼아 그렇게 또 그럴 거 아니야. 역시 최백은 막 이러면서 그냥 이거 퍼나려고 다니는 거죠. 미친. 아유. 자,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가스비 더 올린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최백은 교수는 지금 국제 가스비 떨어져고 안정화되고 있는데 올리고 발표한다는 거는 계속 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탓하면서 서민들 부담만 주려고 서민 조지는 친기업 정치. 윤석열 그러면서 붙습니다. 오히려 산업용 가스 비용 내렸다. 그 전에 존나 올랐다. 그러니까 겁나 무섭게 올랐다고. 야, 주택용 가스 요금이 그렇게 올랐으면 나 진짜 청와대로 용산으로 달려갔다 진짜. 그리고 지금 뭐 그게 이제 물가에 좀 반영되면 좋겠는데 산업용 가스비가 오르니까 당장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 그렇죠. 예. 그 내릴 만큼 더 물가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네. 그래서 2분기 때 왜 올린다고 하냐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직 미수금 다 메우기 좀 못했을 거고요. 예. 그 미수금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니까 이명박 때보다 더 크고 물론 근데 이 가스공사 약간 의심되는 게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이게 한국경제 기사인데 말이에요. 이게 작년 7월에 나왔던 기사예요. 제목이 이겁니다. 수요 예측 실패, 가스공사의 꼼수인가? LNG 도입 가격 세부 내역 비공개.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가스를 비싸게 사와가지고 그 문재인 정부 때 한번 그걸로 저희 국힘에서 공격했을 걸. 그때도. 우리 방송에서 예전에 잠깐 짧게 다룬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 요금도 많이 올랐다는 건데. 22년에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선물로 사잖아요. 미리 땡겨가지고 가스나 이제 그런 원자재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가스공사가 현물 도입 비중이 2022년에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싸게 사지 못하고 비싸게 샀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일본이랑 비교를 하면은 가격이 뭐 얼마? 그러니까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원래 사와야 되는데 이 같은 기간 동안에 일본보다 좀 비싸게 샀다고 해요. 한 40% 비싸게 샀다고 하던가. 평균 가격을 내보면은. 그래가지고 이게 가스공사에서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은 뭐 가스공사에서 책임져야죠. 그렇죠. 가스공사 책임질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 예측 실패가 왜 왔는지는 물론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는 원래 이제 수요량을 정확하게 잘 예측을 했으면은 미리 이제 싸게 많이 사와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데 물량이 딸려. 그래서 급하게 급매물을 사온 거죠. 현물을. 그래서 이제 평균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데 수요량 예측이 타당했는지 뭐 어땠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 가스공사에서 딱 감췄단 말이죠. 이거를. 뭐 글쎄요. 하여튼 이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래도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추정한 가격표에 있어서는 선물 가격으로만 해도 사실은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네. 예, 현물 도입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고서라도 사실 윤석열 정부 때 가격은 좀 올릴만 했다. 그러니까 올리는 게 뭐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그걸 완전 히 또 뭐 막 그 해서 뭐 얼척없는 짓을 했다. 뭐 네네네. 그렇게 볼 수는 네. 없다는 거죠. 예, 안 올려도 되는 거 올렸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올릴 것인가? 네네. 뭐 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늘고 길게 매를 맞을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짧고 굵게 맞을 것인가? 그 정도 차이로 봐야 된다. 그런 네. 거죠. 어쨌든 뭐 그 최백운 교수는 자꾸 뭐 친기업 아니 그다음 친서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데 윤석열이 기업 다 박살내겠다. 그러니까 지금 요금이 그러니까 얼마나 올랐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면서 막 그 이제 뉴스공장 나와서 이게 보여주는 표인가 봐요. 그래서 네. 뭐 이게 그 요금표 내가 본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를 이제 네. 도매 가격만 딱 정리를 해서 뭐 네. 보여주려고 한 건데 네. 왜 이렇게 추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22년에 일단은 공시가 된 가격은 1월부터 쭉 있거든요. 네. 1월부터 몇 월까지야? 12월까지 거의 단 한 월도 빠짐없이 1, 2, 4, 5, 6, 7, 8, 9, 10, 11, 12 네. 공시가 되는데 굳이 뭐 4, 5, 6, 12 그다음에 2023년 1월 이것만 딱 보여준단 말이죠. 네. 웃겨. 그 중간에 그 산업용 네. 요금 조금 네. 내렸다고. 그 네. 4월에서 5월이 23원에서 19원으로 내려가요. 네네. 이거 내렸다고. 네. 친기업이라고. 네. 그 바로 다음에 12월에 33원으로 오르는 거 왜 얘기 안 해? 그러니까 고 내린 것만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걸 추이로 이해를 하거든. 4원 내려주고 14원 올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묘하게 사람들 속이는 거지. 주택용은 13원에서 14원 그다음에 18원 올렸다고 이렇게 동그라미 탁 쳐가지고. 이런 실드가 뭐가 도움이 되냐고요. 그렇죠. 이런 거짓말이 바로 반박당할 수 있는데. 예. 네. 33원 올린 거 왜 네. 안 보여주냐고 제대로 그러니까요. 말을. 이게 무슨 교수입니까? 근데 이제 양쪽 그런 유튜버에 이제 현혹된 사람들은 최백원이 그런 소리를 해도 지금 우리가 하는 식으로 최백원 말을 반박도 못 하고. 그렇죠. 네. 네. 그럴 만한 치열함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최백원 논리를 가지고 또 윤석열 공격한다고 해서 그게 먹히는 것 사실은 그것도 옳은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영화 프레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좀 약간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적자를 줄여서 파는 그런 민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적자를 늘려야지. 예, 적자 그냥 가격 동결시켜 가지고 그렇죠. 부채 투성이로 만든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안 웬만해서는 된다. 안 팔리잖아요. 네. 부채가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겁나 헐값에 파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헐값에 사가지고 얘네가 요금을 올리면 뽑아 먹는 거지. 그걸로. 쫙 뽑아 먹는 거죠. 네. 알짜로. 네. 그게 민영화지. 그게 제대로 된 민영화죠. 네. 진짜. 옛날에 인천공항 민영화 시킨다고 했을 때 왜 난리 났었는데 그때 인천공항 겁나 흑자였거든요. 완전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영종도 그 공항이. 그거 민영화 시키려고 한다니까는 난리가 났던 거죠. 완전 민영화도 아니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분의 한 49%? 그러니까 경영권을 뺏기면 안 되니까 그거 이제 민간에다가 매각한다는 얘기였는데 어쨌든 그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네. 그 싸울 때 근거가 흑자 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네, 흑자 보고 있는 명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말하자면. 굳이 뭐하러 파냐.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게 적자 메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민영화 스텝이라고 말하는 거는 앞뒤가 맞는 소리지. 안 맞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가스공사 사장이 최연애라서 그래. 그 옛날 그 철도공사 사장했던 그 사람이라서 그런 건데요. 네. 근데 이 사람도 아직은 까면 안 되는 게 이 사람 그 가스공사 자리에 앉은 게 지난달입니다. 12월에. 12월에 앉았어요. 네. 그러니까 10월에 내정자로 발표가 나고 12월에 이제 사장직을 수행하기 시작해요. 네. 그 전에 가격은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최연애가 올린 것도 아니에요. 네, 네. 그러네. 민영화 스텝도 아니고. 네.
물론 이제 이분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네. 뭔가를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예, 면이 앞으로 있는데 두고 봐야죠. 지금 당장에 그걸로 비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뭐 길었습니다. 예, 네. 가스 얘기. 네. 이 정도. 그래서 아무튼 뭐 우리도 이제 머리채 잡으려면 푸틴 머리채 잡는 게 가장 타당하다. 그렇죠. 네, 그 정도고. 잡고 싶다 진짜. 네. 문재인 정부 때 요금이 동결된 그 반대경으로 지금 올라가는 건 맞다. 그 시기에. 네, 네. 근데 그 시기가 문재인 정부 시기인 거지 그게 문재인 정부 탓은 아니다. 왜냐하면 외부 요인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뭐 우리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정말로 뭐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외부 요인이 두 가지나 막 거의 뭐 미중류의 사태라고 말할 수준의 그런 외부 요인이 두 가지나 터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다만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이 머리채 잡는 거는 뚫고 패야 된다. 하지만은 인상 자체를 가지고 욕하는 거는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그 정도로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빵은 친다 하지만 네.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힘들죠. 네. 힘들어. 소비를 뭐 아끼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이재명이 간만에 뭐 스텝을 밟았습니다. 네. 26일 날 이제 그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이제 긴급 대책 회의를 했어요. 근데 제목 이 회의 제목도 참 보면 좀 꼬져.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의회 긴급 대책 회의라는 제목의 이제 회의를 주최를 해가지고 이제 뭐 한 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이제 7조 5천억 원 정도의 에너지 및 고물가 지원금을 제안한다 해가지고 웬일인지 이거를 또 기본소득식으로 안 준대. 선별 지원을 하겠대. 상위 20% 제외하고 80%한테. 네. 그래서 이제 소득 하위 30%의 경우는 1인당 25만 원, 4인 기준 100만 원. 그다음에 30에서 60%는 1인당 15만 원, 4인 기준 60만 원. 60에서 80%의 경우 1인당 10만 원, 4인 기준 40만 원 이렇게 주는데 이거 보면은 이거 안심소득 아니야? 근데 이거 되게 보면 이거 성의 없이 지금 계산을 했어요. 네. 보통 보면은 그 1인 가구보다 다인 가구가 그러니까 지금 요 철저하게 머릿수로만 이제 머릿수에 그대로 곱해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1인에 25에다가 4인에 40, 100이니까. 그러니까 4인 기준. 그냥 1인에 25라고 말하면 끝날 일이야 일단. 근데 4인에 100이라고 붙인 건 굳이 붙인 거는 그 액수가 커 보이게 하는 효과를 노린 거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산 안 해요. 보통 보면은 뭐 1인보다 다인을 조금 더 얹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식으로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인데. 네네. 근데 이거는 그냥 성의 없이 그냥 되게 단순하게 급조했다는 그런 느낌 듭니다. 요 수식만 봐도. 네.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돈을 부풀려 보이려고 그냥 두당 25만 원으로 얘기하면 끝날 일인데 두당 25만 원이고 4명이면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금액을 크게 보이려고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이게 이제 애초에 그 이재명이 1월 12일 날 그 연초 이제 신년 기자회견 하면서 무슨 이재명이 그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어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마디 하고 넘어갔잖아요. 지금은 대통령도 아닌데 뭐 예산을 왜 짜냐고. 네네, 그랬었죠. 이제 그 중에 보면 이제 핀셋 물가 지원금 5조 원이라고 이재명이 이제 항목을 만든 게 있는데, 네, 그 핀셋 물가 지원금을 확대해서 7조 5천억 원 규모로 이제 에너지 이제 지원금을 지급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재원은 그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그 이번에 이제 그 뭐 유가도 상승하고 이제 뭐 가스 값도 상승하면서 상승 요인들이 생기니까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뭐 실제로 정유사들 보면 연말에 인센티브 빡세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유류세가 줄어들었으니까 네. 그 마진을 좀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네.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과도한 불로소득과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그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법적으로 아주 그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관련해서 보면은 이미 뭐 비슷한 게 있군요, 우리나라에. 그 이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18조를 보면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 가격의 안정을 위해 국제 석유 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 정제업자나 수출입업자 등으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항목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네. 네, 요 이제 이런 법이 있고, 그러니까 요 법에 따라 가지고 이재명이라는 이 횡재세를 신설을 하는 것도 입법해볼 수는 있어요. 네네. 이미 이제 관련 법규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자체는 아주 얼토당토하는 소리는 아니다. 그다음에 뭐
숫자를 좀 부풀려 보이려고 그러니까 어떤 선거 그 공약식으로 그렇게 좀 얄팍하게 지금 말을 던지긴 했지만은 뭐 지금 이렇게 이 말하자면 이재명이 제안한 그 에너지 및 고물가 지원금 제안 자체는 저는 뭐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의외로 이재명이 제안했는데 기본소득식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좀 이례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및 고물가 지원금이면 아무래도 이것도 지역상품권을 주겠다고 그러려나. 그럴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막 정부에서 현금 줄 거야 그럼 어떡할 거야. 버킹 지역상품권 그럼 어떡할 거야. 네. 일단 뭐 윤석열 정부에서 무시하겠죠. 이거 무시하겠죠. 네. 왜냐하면은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정유나 이런 대체로 정유사죠. 정유사들이 이익을 많이 냈으니까. 네. 그러면 좀 에너지 관련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약간 좀 고물가라고 툭 쳐가지고 에너지 물가 이걸 막 뒤섞어가지고 뭐 그런 면 있죠. 예,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은 있는데 만약에 25만 원 정도를 그 25만 원에서 뭐 10만 원까지 두당. 네네. 그걸 난방비 지원금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사실 어떤 식의 지원금이 나가더라도 뭐 그 지원금 들어온 것만큼의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쪽으로 돈을 그렇죠. 수소해야 되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뭐 이걸 뭐 10만 원 사실 10만 원 줘가지고 이것저것 쪼개 쓰기도 힘들고 그래버리면 가스비 올라간 거에 몇 건 넣는다 치면은 뭐 나름 에너지 지원금일 수는 있죠. 지원금으로 활용할 수는 있으니까 뭐 굳이 끼워 맞추자면은 네. 그 유류 정유회사들이 어떤 그 이익에서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나눠준다. 그것 자체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다만 그걸로 7조 5천억을 거둘 수 있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 일단. 그러니까 추경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건 하려면은 네. 일단. 그래서 그리고 80% 너무 많아. 뭐 그런 감은 있죠. 예. 이것도 하위 한 50%면 아마도 그 저기 뭐 이재명이 막 기본소득으로 하려고 하는 거 말려가지고 80%까지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것도 본인 나름에는 20% 손해 본 네. 거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앞서 언급했던 그 이제 1월 10일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요거 네. 잠깐 짚고 가보자면은 뭐 이제 뭐 경제 라인 포함해서 내각을 전면 개편해야 된다. 뭐 그런 소리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어요. 네, 이게 그거고. 네. 근데 요 항목을 보면은 이제 핀셋 물가 지원금 5조 원. 그다음에 전월세 임대차 보증금 이자 지원이 4천억 원. 고금리 개인 신용대출 대환 대출 지원 6천억 원. 코로나 부채 이자 감면 프로그램 및 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제도. 요게 이제 12조 원. 한계 차주 저금리 전환 대출 4조 원. 요거 다 함께 이제 슬쩍 끼워넣은 느낌이 들어요. 이재명식으로 이건 이제 원문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랄 같지만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 야, 계속 할 수 있게. 네. 이걸 여기다 1조를 태우래. 그러니까는 매년 항구화라는 게 매년 1조 원 자동으로 태우라는 얘기인가? 지역화폐에다가 지역 상품권에. 아무튼 지속 가능성을 박아 넣은 거지. 네. 그러면서 매입 임대 대폭 확대 5조 원.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정상화 뱅크 설립 2조 원. 대부분은 그러니까 금융 지원 쪽이고. 네네. 이제 뭐 특이할 만한 게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 핀셋 물가 지원금 5조 원. 네네. 이게 이제 기본소득세로 풀이겠다는 얘기였을 것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지역 상품권에 1조 원을 박아 넣으라 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보면은 이제 요 관련해서 중앙일보 기사를 하나 보면은 민주당 실무 라인도 이건 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말이 안 된다 그런 식의 반응들이 많았고 뭐 한때는 이제 당에서 그냥 지금 우리가 의석수 짱 먹으니까 이거는 입법으로 밀어붙이자. 네. 다 묶어가지고 특별조치법 만들어서 밀어붙이자 그랬는데 당 정책위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위헌 소지가 있다. 그 정책위도 뭐 최소한의 일은 하는 거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산 편성권 자체가 그렇죠. 행정부에 있으니까 네. 이거를 입법화해서 한다고 해도 이러면은 그 헌법에서 이렇게 딱 편성은 행정부, 감사는 입법부, 그렇죠. 승인도 입법부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렇지. 선 넘는 거로 원건이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고 그래서 민주당은 그 이제 요 재정 정책을 추경 편성과 개별 입법으로 나눠가지고 투 트랙으로 그러니까 입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안을 신설해가지고 지원 법안을 신설해서 할 수 있는 건 입법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밀어붙이는 쪽으로 그렇게 투 트랙으로 전략을 짰다고 합니다. 이것도 약간 선 넘는 건데. 뭐 그래서 이제 뭐 핀셋 물가 지원금 같은 경우가 이제 추경이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금융 지원책들은 입법으로 추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뭐 대체로 다들 얘기가 그래요. 이게 뭐 현 경제 상황과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 지금은 돈을 많이 풀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지금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돈을 또 풀어버리면은 인플레이션에 진짜 불 때는 거잖아요. 군불 때는 거잖아요. 네. 불타오르라고 완전 기름 뿌리는 격이니까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다들 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뭐 연세대 경제학교 교수 같은 경우는 고금리 시대에 맞춰서 긴축 재정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곧바로 추경을 하면은 수요를 자극해 물가를 올리고 그게 또 추가적인 금리 상승 압력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악순환이 계속 더 크게 나간다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또 뭐 명지대 경제학교 교수 같은 경우는 역시 지금은 시기상조고 경제 상황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보완해 나가야 된다. 되게 이제 보수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 출신의 민주당 한중진입니다. 이 사람은. 아 누구시지? 네. 근데 좀 뭐 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원책을 내기 전에 국채 발행을 할지 추경을 할지 추경을 하면 재원재단을 어디서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30조만 덜렁 발표한 형국이다. 뭐 이제 특히 이제 그 대출이자 지원 같은 거에 대해서는 은행에 지금 가계부채를 관리하라고 행정 명령 같은 게 내려왔으면서 또 돈도 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돈줄을 죄라고 지금 금융료 그런 거잖아요. 그러는 반면에 좀 너 은행에 돈 풀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은행이 어느 장단에 내려질지 모르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 네. 누구시지? 일단 전문가 한 분은 지금 국회의장님이 되셔가지고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생각이 안 나는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이 이렇게 그 신년에 발표한 네. 민생 프로젝트 네. 특히 이 상당수는 이미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운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 신용대출 대환대출 해주는 거, 그러니까 변동금리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거, 네네. 뭐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뭐 이자 좀 탕감해주는 거, 뭐 그런 것들 한 20 몇 조 규모로 작년에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상당히 겹칩니다.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많이 얘기한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핵심은 그거 같아요. 지역 상품권에 1점 태우라. 막 미라말 던져놓고 헷갈리게 해놓고. 네네. 그거 같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이제 왜 이 지랄일까 한번 뭐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뜨거운 얘기긴 한데 이제 1월 26일 전자신문 기사를 하나 봅시다. 제목이 남방부에 열사된 이재명 부자 감세 노력이 일부만 써도 문제 해결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저기 7조 2천억 그 기사예요. 그 기사인데 요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가 모든 걸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재명이가 지원하라고 했잖아. 빨리 실행해라. 너희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지. 개돼지로 보이지 하는 게 없어 무식이들. 남 험담해나고 지들은 얼마나 깨끗하다고. 일본 쪽발이 호선세이들이라는 댓글을 단 사람인데 이 사람도 개딸이겠지. 완전 개딸이죠. 근데 자나가 또 자나잖아. 근데 이 말투를 보면 남자 같으니까 그럼 개자식인가 개딸이 아니고 아무튼 뭐 이런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니까 저런 말을 던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좀 앞서 짚으셨다시피 대부분은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 이제 2023년 예산에 들어와 있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미 하겠다고 그런 건데 그냥 뭐 자기 광팔려고 막 던진 게 많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기본적인 지역 상품 같은 걸 쓱 끼워 넣은 거지.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지원하라고 빨리 실행해라 이딴 소리 하는 것도 웃기는 거야. 윤석열 정부 예산 짜놨다니까 이미. 네. 뭐 집행만 잘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익산시청 아까 이제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익산에서 이제 그러니까 정읍 갔다가 이제 익산도 갔군요. 네, 그 뭐 자기 이제 지켜달라 그랬던 그날 보면은 이제 시청에서 또 이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26일 날 보면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인상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이제 거기에 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는데 하지만 매우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 정부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도 위기적 의식을 가지고는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름의 대책을 내놨는데 이재명이 말하자면 며칠 앞서서 선빵을 친 거잖아요. 현 상황에 관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젠다를 선점을 하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이렇게 평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점을 해버린 거지 말하자면 그런 용도로 애초에 이제 이 얼척없는 소리들을 던진 게 아닌가. 뭐 질초 2천억 원이네 아니면 1월 12일 날 뭐 30조네 뭐 그런 소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럼 에너지 바우처 인상안을 어떻게 이제 발표를 했냐 보면은 정부에서는 그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이제 에너지 바우처를 기존에는 15만 2천 원씩 지급을 했는데 올겨울 한 해 가지고 30만 4천 원으로 2배 인상한다고 합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저기 실제로 가스요금 2배씩 올랐다고 하니까 12월에 네. 그 거기 비춰볼 어느 정도 타당한 인상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스공사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 요거는 이제 그 바우처 지급 대상자보다 좀 더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상위까지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그 숫자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160만 가구에는 가스요금 인상 할인 폭을 기존에 이제 지금 한 요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가스를 적게 쓰시니까 네네. 월 평균 한 9천 원에서 3만 6천 원 정도 나오는데 요거를 18,000원에서 7만 2천 원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가스요금 할인 폭을. 네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이제 확대시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재명 7조 2천억 원 이 제한 자체만 놓고 보면은 뭐 일견 타당한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뭐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세다 보니까 돈 푸는 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어떤 식이든 간에. 그래서 이제 뭐 막 질러댈 만한 건 아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이 어떤 입장입니까? 오늘 지금 검찰 수사 받으러 갔잖아. 네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이것도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이니까 선심성 정책이고 더군다나 이건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현금을 꽂아주겠다는 얘기니까 더더욱 선심성 정책으로 볼 면이 있는데 이런 정책을 구제책으로 던진다는 거는 자기한테 유리한 여론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여론을 자기 수사의 방패로 삼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라고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어떤 말을 해도 자기한테 그 말에 뭐 정말로 선의로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이 선의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자기 입장이 그래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당대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만말을 해도 만말로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딴 사람이 하는 게 낫죠. 네. 그래서 당대표가 될 수가 당대표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민주당이 지금 지금 같은 상황에 정말 만말을 계속 던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7조 2천억 원도 사실은 만말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걸 이재명이 던지면 만말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야. 뭐 실제로 보면은 시중 여론들 보면은 이제 1월 20일 한국경제기사를 하나 봅시다. 이재명 시장 와서 검찰 얘기만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뭐 시장 상인들 인터뷰를 하는데 이재명에는 관심도 없는 시장 왜 오는지 모르겠어. 유튜버들이 따라서 길 막고 손님들이랑 싸우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날 그 망원시장을 며칠 나갔지. 그러니까 18일 날 망원시장을 갔는데 이 또 가니까 왜 이렇게 유튜버들을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얘는. 참 모양새가 빠지게 무슨 건달도 아니고 그 유튜브도 두루 들고 갔더니 뭐 촬영에 방해된다고 뭐 사람들 막 밀치고 막 싸움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도움이 안 돼. 네. 그래서 이제 이날 하루 장사 못했다. 이 상인들이 공통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인데 18일가 대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성질만 나더라. 그러고는 정작 와가지고 뭐 막걸리도 마시고 뭐 처먹고 하긴 했는데. 정작 시장 상인들의 어떤 시장 청취 자리 같은 건 마련도 안 하고 그다음에 그 잠깐 뭐 처먹고 사진 몇 방 찍고 나더니면 기자들하고 8분 동안 검찰 수사에 관해서 이제 뭐 몇 마디 하고 갔다고 합니다. 잘한다. 진정성이 너무 없어. 정치 잘하네. 그러니까 시중에서 저런 이렇게 선취적 정책을 던져놨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은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일단. 그 관련해서 보면 이제 1월 20일 날 YTN에서 여론조사한 게 있는데 이거 보면은 뭐 이재명 기소시에 당대표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63.8%입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3.4%. 이거 비슷하게 나오는 게 또 이제 민주당 이재명이 당대표로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5.5%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검찰 수사 성격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는 응답이 53%고 정치 탄압이다. 요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33.8% 대략 그러니까 한 35% 정도가
친 이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40대는 정치 탄압이라는 쪽이 더 많았다고 해요. 네, 40대가 좀 민주당 지지가 우세해요. 이놈이 네네. 이 썩은 40대들 다 나가 뒤져야 돼요. 친구들아 정신 차려. 그러니까 선신도 선수를 던져봐도 별로 여론은 호응을 뭐 안 해준다. 당연하지. 뭐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네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평산마을 소식 하나 이제 짧게 보고 자 끝냅시다. 네. 요 이제 25일 날 올라오는 부산일보 단독 기사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거제에 500만 원 기부 왜?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왜는 왜 하고 기부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뭐 기사가 그렇게 악의적인 건 아니고 네네. 보면 이제 거제시에서 이제 13일 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고향사랑 기부제 온라인 창구인 고향사랑 이음을 통해 기부자 문재인으로 500만 원이 기탁됐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여기도 실명 인증을 해야 되는 거라 가지고 이제 딱 뜬다고 해요. 근데 네. 요게 이제 고향사랑 이음이라는 게 뭐냐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법에 따른 겁니다. 2017년에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됐고 21년 10월에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해 바뀌고 시행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고 해요. 고향사랑이라 가지고 아무도 고향 떠나온 사람들을 대상하는 건가 봐. 그래서 이제 기부 상한액이 1인당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대통령이 상한액을 딱 채워가지고 보내신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세액 공제도 되고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전액 환급되고 10만 원 이상은 16.5%를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담배품을 제공할 수 있고 이 거제시의 경우에는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 탑승권, 묘포 멸치 세트, 그다음에 여차 자연산 돌미역, 거제 동백 오일 등 22종의 답례품이 있는데 대통령님은 답례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 아니 그냥 좀 받으시지. 그 이렇게 멸치 같은 거 이렇게 쓰시고. 아니 이게 경상도 사람들이 가오야. 아, 그런가? 뭐 이런 것도 받고 그래. 그래서 또 이렇게 SNS 이렇게 딱 올리시면 또 사람들이 또 살 수도 있잖아. 그냥 티도 안 나게 하시잖아요. 본인이 만드신 법에 따라 가지고. 네네. 네, 의미 있는 500만 원 기부. 뭔가 그 처음에 이제 500만 원 딱 그렇게 저번에 그 이웃돕기도 500만 원인 거 하시잖아요. 300만 원이었나? 네, 그 정도 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처음에는 이것도 별로 이렇게 티 안 나는 금액인데 적당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500만 원 하신 게 아닌가 싶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맥시멈으로 500만 원으로 법을 해체를 했더라고. 네, 이렇게. 여기는 그렇게 돼 있네요. 네. 이런 거는 괜찮죠. 그러니까 봐. 500만 원을 기부를 하니까 시에서 답례품을 준다. 그렇죠. 이게 선순환이죠. 선순환이죠. 근데 이재명 식으로 하면 500만 원을 기부를 하면은 개발 허가를 내줘요. 30억씩 해야 됩니다. 30억씩 기부해야 돼. 그러면은 잡혀갑니다. 잡혀갑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딱 500만 원 제한을 한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만약에 뭐 연간은 100억으로 해버리면은 여기저기 다 풀리겠지.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벌 많이 받길 바란다. 네, 뻘소리하지 말고 그렇게 에이 떠들어. 네. 뭐 하나 도움도 안 되는 거. 새벽은 아이씨. 아이고, 앞으로 우리 좀 새벽은 다시 까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또 뻘소리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예, 그 많은 유통 부탁드립니다. 찾아가기 귀찮습니다. 이제. 내가 딴 건 하겠는데 김어준 모니터링은 도저히 못 하겠어.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